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질서가 완전히 뒤바뀐 대반전이 일어났기 때문인데 미국 스탠퍼드 교수가 오랫동안 연구하며 밝혀낸 한국의 진짜 모습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다는데요. 이 발표 결과로 인하여 전통 강대국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은 나라였던 한국이 글로벌 최강자로 부상하면서 전 세계 청년들의 한국에 빠져든 결정적인 놀라운 비밀이 무엇인지 사연을 통하여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탠퍼드 대학교 사회학과의 캐트린 교수라고 합니다. 제 연구 분야는 세계 각국의 문화와 산업구조 변화를 분석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제가 오랫동안 연구해온 주제 중 가장 흥미로운 한국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사실 저는 한국계 1.5세대 미국인으로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를 통해 한국 문화를 접하며 자랐어요. 할머니께서는 겨울마다 김치를 담그시고 미국 드라마보다 한국 드라마를 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때는 그저 한국인들은 참 감성적이구나 하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느 날 할머니께서 옆집 할머니가 몸살 감기라는 소식을 듣고 슈퍼마켓에 가서 소고기 야채죽을 끓여 가져다 주시는 모습을 보며 한국인들의 독특한 정서와 공동체의식을 처음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경험은 제 연구 방향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2000년대 초 학술 연구차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저는 완전히 새로운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한국은 세계 무대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아시아의 개발도상국 중 하나였지만 그 안에는 할머니께서 보여주셨던 것과 같은 특별한 무언가가 숨어 있었거든요. 20여 년이 지난 지금, 요즘 미국 젊은이들은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있고 제 자녀들 역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아들은 K-팝을 즐겨 듣고 딸은 한국 화장품만 고집하는데 이런 모습에서 어떻게 한국 문화가 미국에 깊숙이 스며들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변화의 실체를 파헤치면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제가 주목한 첫 번째 측면은 한국 대중문화의 폭발적인 성장인데 BTS와 블랙핑크로 대표되는 K-팝 아티스트들은 단순한 가수 개념을 떠나서 전 세계 청년들의 롤모델이자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음악적 성취를 넘어 긍정적 메시지와 세련된 퍼포먼스로 글로벌 문화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문화적 영향력이 실제 선호도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인데 북미 지역의 데이팅 앱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인들이 백인 다음으로 가장 선호되는 대상으로 부상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문화적 소프트 파워가 실제 사회적 인식 변화로 이어진 주목할 만한 사례예요. 한국은 단순히 경제 성장을 넘어 매력적인 자원과 지식 자본이라는 두 가지 자원을 전략적으로 결합하여 세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매력적인 자원은 외모나 이미지가 아닌 인간적이고 문화적인 매력을 포함하고 지식 자본은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만들어낸 모든 성과를 아우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두 자원을 어떻게 발전시켜 세계적인 리더로 도약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영향력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넘어 화장품, 패션, 식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는데 제가 연구를 통해 밝혀낸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은 한국의 성공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한국은 전통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더해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창조해냈습니다. 할머니께서 들려주시던 과거 한국의 모습과 현재의 한국을 비교하면서 저는 한 나라가 이토록 짧은 시간 안에 이룩한 변화의 깊이와 넓이에 학자로서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이제부터 제가 연구를 통해 파헤친 한국의 성공 비결과 그 속에 숨겨진 다양한 요인들을 하나씩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매력 자본은 단순한 외적 매력을 넘어선 문화적 영향력을 의미하는데 한국은 이를 가장 성공적으로 활용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저는 한국 문화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며 그 속에 숨겨진 진정한 성공 요인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측면은 한국 콘텐츠의 폭발적인 글로벌 성공인데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역사상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으면 킹덤은 좀비라는 서구적 소재를 조선시대라는 독특한 배경과 결합해 전혀 다른 양상의 스토리텔링을 보여줬어요. 넷플릭스 글로벌 차트를 석권하며 한국적 정서와 보편적 가치를 세련되게 융합했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클라스와 같은 드라마는
한국의 청년 문화와 사회 구조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어요. 한류 콘텐츠의 성공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 웹툰이라는 새로운 문화 콘텐츠 형식을 개척했고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한국 문학의 위상을 한층 높였으며 한국 문학이 지닌 깊이 있는 서사와 예술성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한국 문화가 지닌 독창성과 보편성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전통과 현대의 융합도 한국 문화의 큰 강점인데 한복은 이제 단순한 전통 의상이 아닌 현대 패션의 영감으로 자리 잡았어요. 수많은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들이 앞다투어 한복의 미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서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중국은 한복의 우수성을 부러워한 나머지 자국의 것이라 주장하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K푸드의 세계화 역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김치는 이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고 있으며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의 한국인 셰프들은 한식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한식당이 늘어나고 있어요. 넷플릭스 흑백 요리사로 더욱더 세계적으로 알려진 백종원의 요리 콘텐츠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한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셰프들의 활약도 눈부십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표적인 스포츠 태권도는 이미 세계적인 스포츠로 자리 잡았으며 한국의 전통 음악은 K-팝과 혁신적으로 융합되어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BTS의 아리랑과 태권도 공연이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처럼 전통과 현대의 조화는 한국만의 독특한 매력을 창출하고 있어요. 이처럼 음악 분야에서도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악기를 현대 음악에 접목시키거나 판소리의 서사적 요소를 힙합에 녹여내는 등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죠. 이러한 실험 정신은 K-팝이 세계 음악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도 세계인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워라밸을 중시하고 공동체 문화를 지키면서도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는 모습은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시합니다. 이처럼 한국의 매력 자본은 단순한 문화상품의 수출을 넘어서 세계인들에게 새로운 가치와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고 있는데 성실성과 창의성, 전통과 혁신,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는 한국 문화의 독특한 매력을 형성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어요. 전통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하는 한국인들의 이중적 특성이 세계인들에게 신선한 매력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이러한 독특한 조화야말로 한국 문화가 지닌 가장 큰 경쟁력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화할 한국의 매력 자본이 세계인들에게 어떤 새로운 영감을 선사할지 기대되는 바입니다. 이러한 매력 자본에 더해서 한국이 보유한 또 다른 핵심 동력은 바로 지식 기반의 밑거름인데요. 세계가 믿기 힘든 현실이지만 한국은 이제 아시아의 중심을 넘어 글로벌 혁신을 주도하는 나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가장 놀라운 사실은 한국인들의 평균 IQ가 105를 웃도는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제가 한국의 교육 현장을 직접 연구하며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은 한국의 교육 방식이 단순한 암기가 아닌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혁신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수년간 동아시아 교육 시스템을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일본의 획일화된 주입식 교육이나 중국의 기계적 반복 학습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교육은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과 창의적 사고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었죠. 이는 제가 연구한 세계 각국의 교육 시스템 중에서도 가장 진보적인 모델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의 결실은 세계 곳곳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데 하버드, 스탠퍼드와 같은 글로벌 명문 대학에서 한국 학생들은 최상위권 성적을 거두며 교수들의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수학 올림피아드, 과학 경시대회 등 세계 각종 국제대회에서도 한국은 놀라운 성과를 이어가고 있죠. 제 동료 교수들은 한국 학생들의 뛰어난 분석력과 문제 해결 능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 측면에서도 한국의 지적 자본은 세계를 놀라게 하는 혁신적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세계적인 테크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시장에서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러한 성공에 중국 기업들은 한국의 기술력을 부러워하며 벤치마킹을 시도하고 있죠. 한국 기업들의 기술 혁신 능력은 다양한 분야에서 입증되고 있는데 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메모리 반도체 기술은 이미 세계가 인정하는 수준에 도달했어요.
배터리 기술은 글로벌 전기차 혁명을 이끌면서 AI 분야에서도 한국은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현대 사회의 핵심 경쟁력으로 강조되는 방향 속에서 한국은 단순한 기술력을 넘어 창의성과 응용력을 결합한 혁신적 해결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IT 강국에서 AI 강국으로의 진화는 한국의 전략적 투자와 끊임없는 도전 정신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토록 작은 영토를 가진 나라에서 이처럼 위대한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국의 국토 면적은 세계 109위에 불과하지만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놀라운 성취라고 할 수 있죠. 한국인들의 빠른 학습력과 창의적 응용 능력은 세계가 예찬하는 부분이에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가장 먼저 습득하고 활용하는 것은 언제나 한국인들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연구개발 분야, 즉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만들어내는 R&D 분야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고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허 출원 건수도 세계 4위라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이러한 성과가 단순한 투자의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인데 한국의 연구진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으로 구현하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이론과 실무를 결합하는 한국만의 독특한 연구 방식 덕분이죠.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지적 자본이 단순한 모방이 아닌 혁신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인데요. 한국은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게 되었고 이제는 미국, 일본, 유럽의 기업들이 한국의 기술을 배우러 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지적 자본은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 추구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며 수준 높은 한국인들의 능력은 날로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 국가가 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어요. 이는 앞으로도 한국이 글로벌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가장 눈여겨봐야 할 점은 한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문맹률 1% 미만을 달성한 나라로서 전 세계 언론이 경악할 만한 교육혁명을 이뤄냈다는 사실인데 해방 직후 98%라는 충격적인 문맹률에서 시작했지만 오직 한 세대 만에 달성한 이 놀라운 성과 속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1950년대부터 시작된 체계적인 문맹 퇴치 운동은 한국 사회를 뒤흔드는 목표가 되었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난리가 난 듯 한글 교육 열기가 타올랐으며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으면서 할머니부터 청년까지 모든 국민이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교육에 대한 결정적인 투자를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세계 언론은 한국의 이런 상황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문화 강국을 자부하는 프랑스조차 아직도 국민의 25.5%가 자국어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현실과 비교하면 한국의 성과는 더욱 빛났어요. 반면 G7 국가 일본의 경우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복잡한 한자, 히라가나, 카타카나라는 문자 체계 때문에 2030 젊은 세대의 문맹률이 오히려 증가하는 난처한 상황에 직면해 있어요. 이런 놀라운 성과의 중심에는 세종대왕이 물려주신 최고의 유산, 한글이 있었습니다. 한글은 중국어의 400개, 일본어의 300개와는 비교할 수 없는 10,000가지 이상의 발음을 표현할 수 있는 혁신적인 문자 체계였어요. 세계 언어학자들은 한글을 인류 역사상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라고 극찬했습니다. 이처럼 한글의 우수성은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한국이 교육 강국으로 도약하는 결정적인 발판이 되었어요. 지금도 전 세계 언어학자들은 한글의 숨겨진 가치를 연구하기 위해 한국을 찾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문자 체계가 얼마나 과학적이고 혁신적인지를 잘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죠. 한국의 교육혁명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4년 프랑스의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일은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어요. 프랑스 교육부가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채택한 것인데 이는 단순한 언어 교육의 차원을 넘어선 충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결정이 프랑스 학생들의 단체 행동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인데 한류 콘텐츠를 통해 한국 문화에 푹 빠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요구했고 이는 프랑스 교육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한국의 힘이 문화적 영향력을 넘어 교육 시스템까지 변화시킨 순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뛰어난 스토리텔링이 있었어요.
기술적 완성도와 문화적 감수성이 결합된 한류 콘텐츠는 전 세계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이는 자연스럽게 한국어 학습 열풍으로 이어졌습니다. 세계의 사랑을 받게 된 한국어는 이제 글로벌 언어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는데, 프랑스를 시작으로 여러 유럽 국가들이 한국어 교육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문화적 파급력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혁신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의 교육 혁신이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코딩 교육과 AI 교육은 이제 초등학교부터 필수 과목이 되었고, 이러한 혁신적인 교육 시스템은 세계 각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어요. 교육의 질적 측면에서도 한국은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데,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대학 진학률을 자랑하며 전 국민의 디지털 문해력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어요. 어르신들부터 초등학생까지 스마트 기기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모습은 이제 한국의 일상이 되었죠.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자식 교육을 위해 천막 학교를 세우고 보리 고개를 넘으면서도 자식 학비만큼은 꼭 챙기던 부모님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우골탑이라는 말이 상징하듯 소 한 마리를 팔아서라도 자녀 교육을 결정했던 한국인의 교육열은 세계가 경탄하는 부분이에요. 이처럼 한국의 교육혁명은 단순한 문맹률 감소를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교육 모델을 만들어냈으며, 평생 교육과 재교육을 통한 지속적 성장은 이제 한국 교육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고, 이는 글로벌 교육 혁신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어요. 세종대왕이 뿌린 한글이라는 씨앗은 이제 21세기 교육혁명의 거대한 나무로 성장했습니다. 문맹률 98%의 나라에서 세계 최고의 교육 강국으로 도약한 한국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것입니다. 교육혁명을 이룬 한국의 저력은 디지털 혁신과 사회적 협력이라는 새로운 영역에서도 놀라운 진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로서 전통적 가치와 첨단 기술을 완벽하게 조화시키는 데 성공했어요.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과 5G 네트워크 구축 속도는 다른 나라들이 감히 따라올 수 없을 정도예요. 이러한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국은 불가능은 없다는 말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 세계적 위기에 직면했을 때 한국은 무서운 민족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어요. K방역 모델은 첨단 기술과 시민들의 자발적 협력이 만들어낸 독창성 있는 해결책이었습니다. 전자정부 시스템을 활용한 신속한 정보 공유와 투명한 방역체계는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극찬을 받았죠. 한국의 디지털 혁신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까지 확대되고 있어요. 전자정부 서비스부터 디지털 시민참여 플랫폼까지 모든 행정 서비스가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편리성과 효율성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수용으로 이어졌고, 이는 사회적 자본의 축적으로 발전했어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도 한국의 혁신은 계속되고 있는데,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IT 공룡들을 탄생시킨 한국의 창업 환경은 이제 글로벌 유니콘 기업들을 속속 배출하고 있어요. 젊은 창업가들의 도전 정신과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만나 새로운 성공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빠른 정보 공유와 협력이라는 한국 특유의 문화는 글로벌 시장에서 큰 경쟁력이 되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이 몇 년에 걸쳐 이루는 변화를 한국은 몇 개월 만에 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신속한 실행력은 빨리빨리 문화라고 비판받기도 했지만 오히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경쟁력이 되었죠. 그리고 투명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한국의 사회 시스템은 이제 세계가 배우고자 하는 모범 사례가 되고 있는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투명한 행정, 시민 참여형 정책 결정 과정은 민주주의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러한 디지털 혁신과 사회적 협력은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와 결합하며 더욱 강력한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혁신적인 핀테크 기업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전통적 금융 시스템이 발칵 뒤집히는 대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오랫동안 한국 국민들이 염원하던 금융혁신의 진실한 모습이었죠. 세계는 한국의 이러한 변화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부터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까지 주요 언론들은 디지털 강국, 한국의 놀라운 혁신 사례를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바꾼 한국의 디지털 전환 속도와 수용성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저력을 보여주었죠. 어느새 한국은 세계에서 디지털 혁신의 상위권에 올라섰어요. 그동안 실리콘밸리가 독점해온 디지털 혁신의 주도권이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의 시선도 한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은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사회 전반의 신뢰도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는 한국 사회의 투명성을 한층 높였고, 이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IT 강국을 넘어 디지털 혁신과 사회적 협력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미래사회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어요. 한국의 이러한 도전은 세계 디지털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으며 그 성과는 더욱 놀라운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디지털 성장 스토리는 2024년 세계를 발칵 뒤집는 충격적인 결과로 이어졌는데, IMF가 발표한 글로벌 소프트 파워 지수에서 한국이 1위를 차지한 것이에요. 전통적 강대국들을 제치고 이룬 이 성과는 전 세계의 궁금증을 폭발시켰고, 한국의 진짜 모습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습니다. 세계 청년들은 한국의 경제 성장에 환장할 정도로 열광하고 있어요. AI와 메타버스 같은 신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보여주는 혁신적 성과는 기존 강대국들과의 비교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기업들도 한국의 기술력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죠. 한국의 AI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는데, 특히 자연어 처리와 감정 인식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은 전 세계 이용자들의 일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은 교육, 의료,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어요. 한국의 영향력은 이제 문화와 기술을 넘어 글로벌 과제 해결에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한국의 혁신적 솔루션은 세계인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는데, 개발도상국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한국의 온라인 교육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극찬을 받고 있죠. 특히 한국의 친환경 기술은 세계 환경 문제 해결의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수소 에너지와 태양광 발전 분야에서 한국이 이룬 성과는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이에요. 이러한 기술력은 개발도상국들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하나의 영웅적 서사시가 되어가고 있는데,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세계인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며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가치관까지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할리우드조차 한국의 스토리텔링 방식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죠.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 가교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은 자신의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나라들에게 실질적인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협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매력 자본과 지적 자본의 시너지는 한국을 세계 무대의 중심으로 이끌었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미국이 독점하던 기술 혁신의 주도권이 이제는 한국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이 한국의 기술력과 창의성을 배우기 위해 서울로 물밀듯이 찾아오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과거 한국을 무시하던 일본과 중국의 태도 변화인데, 일본은 자국의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에 빠져드는 것을 막으려 했지만 이제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기업 문화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한류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있지만 결국 한국의 문화산업 모델을 그대로 모방하려 시도하고 있죠. 이처럼 한국이 이룬 성과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치열한 노력과 끊임없는 혁신의 결과물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성공 스토리는 이제 새로운 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한국은 세계인들에게 더 많은 영감과 희망을 전달할 것이며 그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캐트린 교수가 20년간의 연구를 통해 발견한 한국의 독창성과 저력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주었습니다. 전통과 혁신을 완벽하게 조화시킨 유일한 나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무서운 민족의 힘, 그리고 매력 자본과 지적 자본의 놀라운 시너지까지. 한국이 보여준 성공 스토리는 이제 세계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전 세계가 배우고자 하는 나라가 된 한국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꿈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선 끊임없는 노력과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한 걸음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내니까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